죠. 그런데 지금은 제가 너무 바빠져 가지고 도저히 못하겠다 그 생각 들어서 그래서 오늘까지만 하고 그 다음 달부터는 이제 저는 좀 빼달라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양천구에 그 고문 변호사는 하지 않고 그래서 그 법률 상담도 양천구청 이제 안 가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었는데 오늘따라 또 이렇게 상담할 것들 많아지고 그래가지고 다도 못 해드렸어요. 이제 뒤에 한 분 더 계셨는데 시간 보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뭐 한두 푼도 없겠다 해가지고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딱 끊고 나왔는데 그런데 또 차가 또 이렇게 어느 정도 막히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빨리 오면 4시까지 올 수 있겠다 싶었는데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죄송하다고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도 나도 전투방위 선생님, 그러니까 전투방위 어디 금곡보다는 송추 쪽일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데 그래서 송추방위가 금곡방위보다 더 힘들다는 이야기 제가 들었었거든요. 어쨌든 저도 전투방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은고기 선생님, 이희주 선생님, 김걸 선생님, 석희익 선생님, 그리고 정기복 선생님, 그리고 레리 아발 이렇게 써주신 분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권경희 선생님, 그리고 양영식 선생님은 6일 샤시 공사라고 써주셨어요. 어쨌든 어렵겠지만 여러 가지로 이제 그렇지만 그 사업 잘 되시고 그 번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제가 저녁 약속 있고 그래가지고 오늘도 좀 마음이 급한데 이제 빨리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법무부 장관 정성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희한하다고 생각하는 게 유시민 씨거든요. 유시민 작가인데 왜 작가냐? 저도 몰랐는데 등단을 했었더라고요. 어쨌든 재주는 많으신 분이라고 물론 저보다 한참 선배님이니까 재주가 많다 뭐 이런 이야기는 조금 외람된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유시민만큼 재주가 많은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요번에 찾아보니까 유시민 씨가 작가가 맞더라고요. 왜 작가가 맞느냐? 등단을 했어요. 그 1988년에 그 달이라고 하는 중편 소설로 창작과 비평, 창비에서 등단을 했더라고요. 정식 등단했으면 작가지. 책 썼다고 다 작가인가? 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등단을 해야 정식 작가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유시민 씨는 제가 봤을 때 뭐 나중에 국회의원도 재선 국회의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장관도 하고 노무현 재단 이사장도 하고 그렇지만 본인의 아이덴티티는 작가다. 여기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서른도 되기 전에 29살에 등단했었으니까 또 저희 세대나 저희보다 약간 윗세대는 뭐 등단하고 이런 거에 대한 나름대로 이렇게 뭐 존경심이나 뭐 환상이나 어쨌든 대단하게 생각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유시민 씨가 지금 정권이 민주당 정권이고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인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지금요 제가 봤을 때 이재명 정권과 제일 치열하게 날카롭게 이재명 대통령에게 가장 아픈 이야기를 팍팍 그 비수같이 꽂는 사람은 장동혁은 아니고 장동혁은요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하면 제일 이쁜 사람이 장동혁 대표 아니겠습니까? 야, 저 장 대표 같이만 해줘라. 응? 저기 정청래보다도 장동혁이 더 믿음직할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그 이재명 대통령한테 그 심기를 딱 거스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동훈 정도가 심기를 거스리고 짜증나네 이런 생각. 그 다음에 오세훈 시장도 좀 그러려고 했다가 그러다가 요번에 이제 판결 이렇게 나왔으니까 좀 찔끔했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제가 빙의를 해봤어요. 내가 이재명이다. 나도 이재명이다 해가지고 나도 리틀 이재명이다. 저희 연수원 동기 중에 리틀 이재명이 있었는데 그 친구 지금 변호사인데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나름 순간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으로 빙의를 딱 했다고 했을 때 누가 제일 성가시고 누가 제일 껄끄럽고 누가 제일 미울까? 제가 봤을 때는요. 그
작가 유시민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유시민 작가는 이렇게 이제 윤석열이라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이명박 박근혜라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인데 유시민은 저런 이야기를 할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일단은 제가 그걸 정리해 봤어요. 유시민 작가가 최근에 그 몇 달 상관으로 그 다음에 몇 달도 아니에요. 7월 달에만 들어와 가지고 독서를 팍팍팍 내쏟는 게 뭐 나름대로 정리해 보니까 뭐 재미라고 할까? 뭐 대통령을 욕하는 게 뭐 그 재미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정리해 보고 그 정리한 건 팩트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왜 유시민은 저럴까? 거기에 대해 제가 그냥 드는 생각 간단하게 그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정리를 해 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오늘 뭐가 있었냐면요. 오늘이 그 며칠이죠? 오늘이 월요일이에요. 오늘이 월요일이고 7월 27일 이제 7월도 다 갔습니다. 이제 8월이고 법원은 이번 주 다음 주 놀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들도 이번 주 다음 주 굉장히 좀 그 편한 시간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뭐 법정 많이 다니고 그랬을 때는 딱 이맘때쯤에 제가 휴가를 갔었거든요. 왜냐하면 판사님들이 휴가를 가니까 재판이 안 열리고 그러면은 이제 변호사들도 이때 맞춰가지고 7말 8초 2주간 동안에 그렇게 딱 쉬는데 그런데 오늘은 아무런 관련은 없지만 오늘 뭐가 있었냐면요. 국회에서 법사위가 열렸어요. 법사위가 열리면 누가 출석해야 됩니까?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뭐 헌재 사무총장이나 이런 분들이 쭈루룩 나와야 되는데 오늘 하이라이트는 누구였느냐? 오늘 법사위의 하이라이트는 동료 민주당 의원으로 기준하면 동료 의원이자 대선배. 왜냐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무려 5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번쯤에 또 국회의원 당선되면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의장도 될 수 있는 그런 짬밥이 높은 말이 5선이지 국회의원을 20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런데 오늘 5선의 법무부 장관 정성호는 법사위에 나와가지고 굉장히 심기가 불편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전에 기사를 확인을 해봤더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법사위에 출석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큰 틀에서 검찰 개혁이 대부분 완료됐다라고 이야기했더라고요. 검찰 개혁이 완료가 됐습니까? 아직 완료가 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큰 틀에서 대부분 완료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자기는 뭐란 이야기입니까? 세술은 뭘 의미하냐면은 새로운 검찰이에요. 우리나라 형사 사법 시스템이 새롭게 이제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세술. 그런데 나는 새 부대가 아니고 헌 부대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페이드 어웨이, 노병은 죽지 않는다, 사라진다 이런 것처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죽지는 않아요. 하지만 사라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요. 제가 봤을 때 몇 년생이냐면 제가 찾아봤더니 61년생이에요. 저보다 6살이나 위거든요. 그런데 신체 나이는 제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보다도 형님일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연세가 65세이지만 건강 관리를 굉장히 잘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살도 물살이고 그다음에 전투방이라고 했지만 방위는 방위 아니겠습니까? 제가 낑낑 매면서 M60을 들고 다녔긴 했지만 방위는 방위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 옷 벗은 거 보셨어요? 옷을 딱 벗었더니 저도 복근이 있는데 어떤 복근이냐면 알사탕 복근이 있어요. 제가 딱 옷을 딱 벗으면요. 배가 가운데가 알사탕처럼 볼록 나왔어요. 초콜릿이 아니라 알사탕. 어쨌든 초콜릿도 맛있지만 알사탕도 맛있는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요. 그냥 우람해요. 나이가 65세인데 근육이 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법대 다닐 때부터 역도부를 했대요. 역도부. 와, 내 친구 중에도 역도부 한 놈이 있었는데 어쨌든 역도가 그렇게 못 만드는 데는 굉장히 대단하다 그 생각이 드니까 어쨌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저보다 6살이나 선배님이시기는 하지만 신체 나이는 저보다 미칠 것 같아. 제가 한 65세쯤 되면 정성호는 한 50살쯤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렇게 몸 좋은 몸짱 정성호 장관이 어떻다? 최근에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대요. 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까? 법무부 장관이 막 그 경무고 일도 많고 뭐 그래서 건강이 안 좋아졌겠죠. 이빨까지 빠졌대요. 심지어 그 요즘은 이제 치과가 잘 돼가지고 그 이가 빠져도 이렇게 뭐 그 진짜 똑같이 이그 뭐야 진짜 사람 이처럼 그렇게 딱 그 박아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플란트를 하셨나? 어쨌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빨이 빠졌을 정도로 경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정성호 장관이 몸이 굉장히 건강이 상한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 원인은 무엇이냐?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다?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뭐가 더 많다? 뭐가 더 스트레스다? 제가 봤을 때는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금 스트레스가 심해요. 마음의 상처를 굉장히 많이 입었고 그 다음에 걱정이 많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수면 장애인데 심각한 수면 장애라는 거예요. 밤에 잠을 못 잔대. 그러면 밤에 잠 못 자면요. 그 장사가 없어요. 이 세상에 장사가 없는 게 4가지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첫 번째 술에 장사가 없어요. 제 친구 중에 그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술 잘 마신다고 술 잘 퍼마신다고 막 뻐기던 놈들 지금 다 나가 떨어졌어요. 저보다도 잘 못 마셔. 술에는 장사가 없고 또 뭐에는 장사가 없습니까? 매에는 장사가 없어요. 제가 요번에 이제 드디어 다음 달에 휴가를 갈 때 싱가포르 가기로 했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싱가포르 가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큰맘 먹고 싱가포르 한번 가자. 그래서 8월 말에 그 딱 가기로 했는데 싱가포르에서 잘못하면 뭐가 됩니까? 회초리를 맞아요. 채찍을 맞는데 어마어마하게 아프대요. 그래가지고 그 회초리 맞고 그게 외교 문제가 될 정도로 어쨌든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 잘못하면 내 죄를 네가 알렸다 모르겠는데요. 그럼 곤장을 쳐라 매우 쳐라 100대 쳐라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저희 때도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엄청나게 때렸어요. 그러면 진짜 우리 때 그 좀 이렇게 맞는 애들은 100대씩 맞고 그랬는데 매에도 장사가 없다. 세 번째 뭐에 장사가 없습니까? 돈에는 장사가 없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저한테 100억씩 아유 그 노소용 관장님 9,440억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물론 최태원 회장이 그 항소할 수는 상고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9,440억이면요. 하루에 1억씩 써도 그 원금이 전혀 건드려지지 않는 돈이 9,440억인데 어쨌든 누가 저한테 돈을 갖다가 막 이렇게 앵긴다 그냥 이렇게 해라 그러면은 제대로 거기에 대해서 녹아나지 않을 사람 별로 없는데 또 뭐가 있냐면 잠을 못 자면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정성호 장관이 본인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건강이 무지하게 안 좋아졌다. 그래서 내가 장관을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변명을 갖다 하는 건데 그 변명하는 사유 중에 하나가 심각한 수면 장애다. 밤에 잠을 1시간도 못 자고 2시간도 못 자고 막 그런다. 무슨 뭐 마음의 병이 내게 무슨 마음의 병이 있는 것처럼 뭐 어쨌든 퇴색하기 싫어하는 희나리가 되겠습니까? 정성호 장관이 그런 나이는 지났잖아요. 뭐 지금 뭐 연애하겠습니까? 그 나이에 내게 무슨 마음의 병 있는 것처럼 뭐 그다음 가사는 까먹었는데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심각한 수면 장애가 있느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정성호 장관이 이거는 큰일 났거든. 이거는 진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정성호 장관은요. 내가 왜 법무부 장관 한다고 했을까? 하자니 그렇고 도망가자니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도망가는 것도 도망가봤자 또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나가 계십니다. 해외 순방하고 계신데 그런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사의를 그만두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표명했대요. 여기에는 썰이 2가지가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22일 썰이 있고 24일 썰이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관련된 기사를 몇 개를 쭈르륵 찾아봤더니 어떤 기사에는 22일 날
그 사의를 표명했다고 나오고 어떤 기사에는 아니다 24일 날 사의를 표명했다라고 나오는데 어느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정성호 장관이 알겠지.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22일 썰이 맞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먼저 24일 썰을 말씀을 드리면은 24일 7월 24일 오늘이 27일이니까 24일이면 지난주 금요일인가 뭐 그쯤 될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 우리 민주당은 보안 수사권을 완전 폐지한다라고 한 당론을 추인한 날짜가 24일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딱 보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만두겠다라고 사의를 표명했다라고 하는 게 24일 설이고요. 그러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25일 날 이 이야기를 했어요. 25일 날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나는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더 이상 할 일도 없고 뭐 일이 없대는 거예요.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일이 없대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나는 더 이상 할 일도 없고 플러스 의지도 없다. 내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을 할 의지도 없다. 무력하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25일 날 했으니까 24일 날 24일이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당론인데 민주당의 당론인데 그 당론을 추인한 그 날짜가 24일이니까 그러면 나도 민주당 소속의 5선의 국회의원이지만 당론을 이렇게까지 추인하는 걸 보니까 나는 장관으로서 이제는 할 일도 없고 그 다음에 할 의지도 없고 그 이야기를 25일 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일 날 그때 그걸 딱 보고 이재명 대통령한테 이재명 대통령이 출국한 게 24일 그때는 해외 순방 중이었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뭐 전화로 통화를 했다든지 뭐 어쨌든 그런 썰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22일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왜 22일이 더 맞냐면 22일에 뭐가 있었냐면 한병도 원내대표가 그런데 한병도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이기도 하지만 당대표 직무대행입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 정청래 의원이 당대표를 했지만 이번에 다시 당대표에 또 출마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 후보가 되기 위해서 당대표를 내려놨잖아요. 당대표를 내려놨으니까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내대표는 누구냐? 한병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22일 날 한병도 원내대표가 보안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을 당론으로 하겠다라고 공식화한 날짜가 22일이고요. 그 다음 날 24일 날 어떻게 했느냐? 민주당에서 맞다. 우리 원내대표가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했으니까 이거를 추인하겠다라고 한 게 24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24일 그다음에 이제 25일 날 나는 일도 없고 의지도 없다. 난 무력해. 짜증나.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24일 날 사의를 대통령한테 표명한 거 아니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던데 제가 기사를 보니까 22일 썰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22일 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무를 더 이어갈 뜻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랬는가? 여기에 대한 단초는 뭘로 볼 수 있냐면요. 3월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인터뷰를 했었어요. 지금 7월이니까 4개월쯤 전에 어떤 그 언론사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보안 수사는 수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보안 수사는 사실상 수사가 아니다. 왜 보안 수사가 사실상 수사가 아닙니까? 그거는 경찰이 이것저것 다 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송치가 딱 됐을 때 그거를 검토해 보는 것 그게 보안 수사인 거지. 여기에서 검사가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왜 그냥 착착착 나와가지고 수사하는 게 그게 아니니까 말이 수사권이라고 하지만 보안 수사권은 실질적으로 수사권도 아니야라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주장을 했는데 저는 그 이야기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안 수사권이 무슨 수사권입니까? 보안 수사권은 경찰이 수사해가지고 기록을 갖다 쭉 갖고 오면 그 기록을 쭉 보다가 이거 이상하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럼 뭐 그런 정도거든요. 이게 무슨 수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3월 달에 보안 수사는 사실상 수사가 아니고 검사가 제대로 기소하고
검사가 제대로 공소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공소 유지라고 한 건 뭐냐면은 형사 재판을 잘 꾸려나가는 걸 공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민사 소송은 소라고 하고요. 형사소송은 공자가 붙어서 공소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형사소송은 공적 재판이고 민사소송은 사적 재판이니까 민사소송은 그냥 소라고 하고 형사소송은 공소라고 하는 건데, 공소, 형사재판을 유지해야 되는 게, 그 재판을 진행하는 게 공소유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사가 기소하고 기소된 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걸 공소유지라고 하는데, 이렇게 검사가 제대로 기소하고 공소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수사와 관련된 증거를 보관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보안 수사권이다. 이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검사가 이제 경찰이 수사한 기록을 쭈루룩 봤는데 이상하다. 그럼 물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답이 오면 이건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정도 의견은 낼 수 있어야 검사가 기소도 하고 공소 유지도 하지. 그냥 경찰이 가져온 걸 갖다가 앵무새처럼 달달달달달달 외워가지고 그냥 법정에서 뭐 이렇게 했을 때 판사님이 그건 어떤 건데 물어보면은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바보 되면 그게 무슨 검사고 그게 무슨 기소고 그게 무슨 공소 유지냐, 이 이야기를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한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뭘 갖다가 했냐면은 근데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갖다가 했는데,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제가 보니까 요번에 제가 확인을 했는데 보안수사권 우수 살해집을 발간을 했어요. 언제? 2025년 12월 말에 그 살해집을 법무부에서 발간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발간사에다가 법무부 장관 뭐 이렇게 뭐 이걸 갖다가 애쓴 무슨 누구 정혁진 검사 고생 많았다 뭐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뭐 우리나라 뭐 법무행정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뭐 이러면서 2025년 12월 뭐 한 20며칠 법무부 장관 정성으로 쭉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보안수사권 우수 살해집인데 보안수사권 우수 사례가 몇 개가 들어가 있느냐? 77건이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77건. 이거를 법무부 장관이 왜 했겠습니까? 보안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살해집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 만들었냐면 작년 2025년 12월 말에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는 제가 띄워드렸어야 됐는데 제가 그걸 갖다 못했는데, 보니까 이 보안 수사권 우수 살해집 제가 읽어보진 못하고 그냥 그 인터넷 찾아가지고 그걸 딱 봤는데 파일을 다운받아가지고 쭉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표지가 뭐였냐면 죄는 잠 못 들게, 억울함은 남지 않게. 이게 보안 수사권 우수 살해집 표지입니다. 표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법무부 장관 정성호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죄 지은 놈은 잠을 자지 못하게, 그 다음에 억울함은 남지 않도록,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 그 증거가 뭐다? 보안 수사권 우수 사례가 있다. 보안 수사권 우수 사례가 몇 건이나 있느냐? 77건이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안 수사권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좀 그게 이해가 되지가 않네.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심각한 수면 장애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보안 수사권 우수 살해집에 표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는 잠 못 들게. 뭐 시애틀에 잠 못 드는 밤인데, 그런데 왜 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심각한 수면 장애지? 그런데 본인이 펴낸 그 우수 살해집의 제목이 죄는 잠 못 들게 만들겠다라는 것인데, 근데 왜 잠을 못 주무실까?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보안 수사권 우수 살해집이 작년 말에 나왔는데 또 나왔어요. 언제 나왔냐면 6월 달에 나왔어요. 2026년 6월 달에. 그러니까 지난달에 나온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법무부 여성 아동 장애인 대상 범죄
보안수사 우수사례집을 또 냈어요. 언제? 2026년 6월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눈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당론으로 보안수사권 폐지가 당론이고 그걸 추인까지 했는데, 그런데 6월 달에 어쩌자는 겁니까? 보안수사 우수사례집을 작년 말에 냈는데 6개월 만에 또 냈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어떻다? 보안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 이야기인 거죠. 근데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지금 민주당은 집권 야당이래. 이거 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거의 석학이라고 하실 수 있는 법학 쪽 그 교수님이 아니라 경제학 교수님인데, 제가 며칠 전에 같이 그 점심을 먹었는데 그분이 정 변호사 이런 이야기 들었어 그러면서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요즘 민주당은 그 집권 야당이래. 집권 야당.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실권 여당이래. 그러니까 국민의힘은요, 자기들이 이제 정권 뺏긴 지가 벌써 언제 됐냐? 1년도 훨씬 넘었는데, 1년 조금 넘었네. 작년에 뺏겼으니까. 근데 왜 이렇게 오래된 것 같지? 왜냐하면 재작년 12월부터는 뭐 거의 뭐 정권 뺏긴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국민의힘 하는 꼬라지를 보면 아직도 자기들이 여당인 줄 안다는 거예요. 저도 그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거는, 민주당은 자기들이 집권하지 않았습니까? 집권당인데 야당인 줄 안 되는 거야. 그 말 참 탁견이십니다. 제가 그 생각을 갖다가 했었습니다. 민주당은 집권 야당인 것 같아. 그러면 그게 무슨 이야기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됐어요. 더 이상 민주당 대표가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나라 국정을 이끌어가야 돼요. 우리나라 국정을 이끌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이재명 대통령도 법률가 변호사 출신이니까 다른 건 몰라도 범죄자들은 잘 때려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범죄자들을 잘 때려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건태 의원님이 고양지청장 할 때 지청장님 훈시 말씀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우리 고양지청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다? 수사 역량을 제고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고양지청에 있는 검사들은 눈썹이 휘날리도록 막 뛰어다니면서 범죄자들 다 잡아라. 그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더 이상 야당 대표가 아니에요. 더 이상 성남시장도 아니고 더 이상 경기도 지사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대통령인데 우리나라의 범죄자들이 막 그냥 활개치고 다니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럼 더 의심받을 수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대통령이라고 해도 우리나라에 더 이상 누구와 같은 범죄자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내가 아주 그냥 수사 역량을 제고시키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팍 꺾어버린 사람이 누구다? 그게 민주당이란 이야기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은요, 검찰 수사권을 원상 복구시켜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대통령의 칼이니까. 검사가 대단한 줄 아세요? 검사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정권 눈치 살살 보는 사람들이 그게 검사들이잖아요. 그 정치 검사들, 일반 그냥 평검사들은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 경험상 90%는 그냥 그 형사부 검사들 그냥 밤새가면서 꼴딱꼴딱 새가면서 한 달에 300건씩 사건 처리하는 게 그게 일반 그냥 형사부 검사들이고, 그중에 한 200명 정도 되는 10% 정도 되는 에이스 잘 나가는 검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권의 풍향계에 쫙쫙쫙 줄 쫙쫙쫙 쓰는, 머리 좋으니까 또 그런 것도 잘하는 사람들이 이른바 잘 나가는 엘리트 정치 검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면 이재명 대통령한테 줄 쫙 쓴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은요, 검사를 이렇게 막 자기 마음대로 진짜 내 칼처럼 막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그 칼을 갖다가 분질러 버린 데가 누구냐? 그게 국민의힘입니까? 아닙니다. 국민의힘은요, 오히려 검수 원복해야 된다라고 이 생각을 할 텐데, 저같이. 그런데 오히려 칼을 갖다가 분질러뜨리는 게 어디냐? 그게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민주당은 아직도 지들이 야당인 줄 안대. 그러니까 집권 야당이래. 집권 야당.
집권 여당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부합하게 민주당이 당에서 여당에서 쫙쫙쫙 맞춰줘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요 어떤 분이냐면 보안 수사권 그 이상 전권 송치 그러니까 경찰이 스스로 이걸 갖다가 그 뭐 수사를 종결할 수 있으면 안 된다. 이게 불기소하는 것도 다 검찰로 송치해야 된다. 옛날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한양대 로스쿨의 박찬훈 교수님인데 이 박찬훈 교수님이 이재명 대통령 완전 짝짝꿍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진보적인 학자 박찬훈 교수님조차도 전권 송치해야 된다. 저도 박찬훈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이걸 갖다가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생각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대통령이야 이제 정치적으로 뭐 이것저것 뭐 그러니까 눈치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그 총대를 누가 매느냐. 정성호 장관이 매는 거예요. 정성호 장관이. 정성호 장관이 매는데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재명 대통령의 뜻은 제 생각에는 보안 수사권을 유지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 뜻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먼 산 보고 있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윗사람들이 제일 힘든 윗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저도 옛날에 겪어봤는데 본인의 뜻은 여기 있어. 근데 이대로 하면 자기한테 뭐가 묻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랫사람들한테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아랫사람들한테.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안 됐다. 그러면 그것도 못하냐? 이런단 말이죠. 그럼 중간에서 할 수는 없는데 윗사람은 하라고 하는데 자기가 풀어야 되는데 자기는 풀지 않고 나보고 하라고 하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삐지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그만둘래.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일도 없고 의지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나 이빨 빠진 거 알지? 이빨 빠진 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이야기하니까 알았지. 그 다음에 나 요즘 잠 못 자는 거 알지? 시애틀이냐 여기가 서울입니다. 여기는 뭐 이재명 대통령 시애틀 가셨습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러한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딱 드는데 그런데 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러고 있느냐. 지금 제가 봤을 때는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하고 40년 직이에요. 40년. 왜냐하면 다 아시다시피 정성호 장관과 이재명 대통령은 연수원 동기입니다. 사법연수원 18기예요. 왜 또 기수가 18기냐? 하필이면 18기냐? 저같이 30기 딱 이러면 얼마나 뭐 별로 그럴듯하진 않습니다. 근데 18기는 좀 그렇지 않나? 어쨌든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사법연수원 18기로 입수한 게 언제냐? 사법연수원 28회 사법시험에서 10을 빼면 연수원 기수거든요. 그러니까 정성호와 이재명은 사법시험 제28회 사법시험에 떡하니 합격을 했는데 그 제28회 사법시험이 언제 있었냐면 제가 대학교 1학년 가가지고 뭐 세상이 이러냐 그러면서 막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그때가 1986년이었거든요. 1986년 10월에 사법시험 합격자 발표가 났는데 거기에 가나다 순으로 치면 이재명 학생과 정성호 수험생이 둘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987년 1월 달에 사법연수원 입소했거든요. 1월인가? 2월인가? 잘 기억이 안 나네. 3월인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든 1987년에 입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987년에 사법연수원 입소했으니까 정성호와 이재명은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가 아니고 정성호와 이재명은 같은 연수원을 다녔더래요. 언제부터? 87년부터. 지금이 2026년이니까 39년 된 사이입니다. 그 다음에 정성호가 87년에 연수원 입소해가지고 만든 게 뭐냐면 그게 노동법 학회고요. 그 노동법 학회에 옛날에 300명 뽑을 때는 150명이 서울대 법대라고 그랬었어요. 150명 나머지가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중앙대 법대 그 출신이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 다음에 또 이재명 대통령이 고등학교도 검정고시로 나오셨으니까 고등학교 선후배도 없어. 그 다음에 중대에서는 뭐 몇 명 그때는 뭐 10명 이내로 한 5명에서 10명 사이 정도 합격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동문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재명 그 연수생을 그 노동법 학회에 넣어줬던 사람들이 누구냐? 정성호 누구누구 지금 출세한 그런 분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39년 동안 무지하게 친하게 지냈던 그러한 사람이고 그런데 초반에는 정성호가 더 잘 나갔어요. 왜 정성호가 더 잘 나갔느냐? 정성호 의원이
그 2004년부터 국회의원이었거든요. 정성호 의원도 탄도리 중에 한 명이었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 그때 탄핵 그 후유증으로 그냥 젊은 사람들이 그냥 배지를 국회의원 배지를 그냥 거저 죽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탄도리 중에 하나가 정성호였으니까 정성호 장관은 그 2004년 17대 국회 때부터 국회의원이었으니까 처음에는 이재명 그 대통령보다도 훨씬 더 잘 나갔었어요. 그러다가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 문재인에게 맞서서 내가 민주당 후보가 되겠다라고 손들고 그냥 겁도 없이 나섰던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제 막 그 경기도지사가 됐을 땐가 2022년, 2018년 성남시장이었을 때 경기도지사도 못 됐었던 이재명 성남시장이 꼴랑 성남시장 주제에 내가 민주당에서 그 후보가 되겠다. 후보가 되면은 박근혜 탄핵 직후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통령 될 확률이 높았는데 그랬을 때 그 무모한 이재명 시장의 편을 들어준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 사람이 정성호였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2017년부터 정성호 의원이 이재명 캠프에 친명계의 좌장 노릇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작년에 이제 그게 이제 정권 그 드디어 이제 이재명 그 대표가 대통령이 되니까 법무부 장관이 된 거고 그래서 정성호 장관이 법무부 장관 되자마자 한 게 뭐냐면은 검수 원복 시행령을 폐기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걸 정리를 갖다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 때 윤석열 후보가 그 당선이 됐어요. 3월 1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정식 임기는 5월까지예요. 그 남은 기간 동안에 민주당에서 180석 압도적인 그 의석을 그 해가지고 밀어붙여가지고 뭘 했었습니까? 검찰청법 그 개정해가지고 검수 거의 완박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등과 중을 구별하지 못해가지고 등이라고 하는 바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지가 확 넓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황당하게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딱 되고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되고 그래서 그 등에 그 근거해가지고 시행령으로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그 범위를 확 넓혀놨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진짜 황당하게 계엄으로 인해 가지고 정권을 헌납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권을 헌납한 다음에 정권을 찾아오자마자 그 법무부 장관이 된 정성호가 그 시행령을 개정해 버렸어요. 시행령을 아주 박살을 내 버려 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검수 원복 한동훈이 만들어 놨던 검수 원복 시행령을 그냥 폐기해 버려 가지고 지금은 실질적으로 검사가 수사 개시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정성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작년 3월에 인터뷰했을 때 이번 3월에 작년이 아니라 작년 3월이면 아직 이렇게 막 데모하고 막 그럴 때였으니까 정권 바뀌고 이번 3월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인터뷰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보안 수사는 사실상 수사가 아니야. 왜 보안 수사가 사실상 수사가 아니냐? 검사의 수사 개시권을 내가 없앴단 말이야, 내가. 법무부 장관 내가 없앴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검사들은 지금 거의 반병신 됐다는 이야기예요. 죄송하지만,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검사들은 진짜 눈만 껌뻑껌뻑거리는 그런 정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한테 요만큼은 남겨놔야 된다. 그게 뭐다? 보안 수사권이다. 왜 그만큼이라도 남겨놔야 되느냐? 기소하고 공소유지 그거는 해야 되지 않겠냐? 그것도 안 하면은 그게 무슨 검사냐?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것조차도 안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그것조차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이게 나중에 문제가 심각하게 될 거고 저 어떤 느낌이 딱 드냐면 일은 민주당에서 다 저질러 버렸어요. 일은.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거기에 대한 뒷수습은 누가 해야 된다? 그거는 대통령이 해야 되고요. 그건 누가 해야 된다? 그거는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검찰총장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자연은 검찰총장도 아니고 대검 차장이고 검찰총장 직무대행이지만 나도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솔솔 나오는 게 그런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요. 지금 장윤기 사건 같은 게 김어준도 이야기했어요.
장윤기 같은 장윤기 사건과 유사한 사건은 우리나라에 그렇게 드물지 않게 벌어지고 있다고 김어준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안 수사권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보안 수사권이 없어졌으면 이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광주지검에 그 김부장 검사 같이 그거를 발견해내는 일은 없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묻어버리면은 그거를 다시 찾기는 더 어려워질 거예요. 보안 수사권조차도 어려워졌으니까. 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그 최강욱이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사건은 언론에 흘려가지고 기자들이나 누구나 이렇게 밝혀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되는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면 여론이 막 비등비등하겠죠. 그러면서 누구야 이채원 양 어머니 같은 그러한 피해자 유족들이 나와가지고 피눈물 꺼이꺼이 흘리면서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면 우리 국민들 그 분노 게이지가 확 올라가겠죠. 그러면 거기에 그러한 경우가 있을 때 그거를 누가 책임지겠냐고요. 누가. 그 책임지는 사람은 그 국회의원들이 책임집니까? 한병도가 책임집니까? 김민석이 책임집니까? 아니면 정청래가 책임지겠습니까? 송영길이 책임지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책임질 사람은요. 이재명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는 거고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구자현 대검 차장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비난의 화살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일은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일이 벌어졌을 때 화살이 그냥 어마어마한 화살이 오는데 그걸 다 내가 맞는단 말이에요. 그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내가 국회의원 한 번만 더 하면 6선이 되고 6선이면 충분히 국회의장도 할 수 있고 국회의장 되면 우리 마누라 데리고 해외 순방도 갔다 올 수 있고 좀 다른 것 같기는 해요. 국회의장하고 선관위원장은 조금 다른 거 아닌가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럴 수 있는데 만약에 이러한 장윤기 사건 같은 그런 일이 벌어져 가지고 법무부 장관 누구냐 왜 일을 이따위로 했냐 왜 제도가 이 모양이냐 이렇게 되면 나만 손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직접 제가요 일을 딱 해보니까 밖에서 비판하는 건 쉬워요. 제가 예컨대 변호사를 할 때 삼성에 자문을 하는 건 쉬워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오늘도 제가 이제 그 양천구청에서 담당자 실무자들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물어보는데 이거 법 규정대로 하면 되지. 찾아볼까요? 규정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규정 해석하면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청의 실무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 아는데 근데 변호사님 사실은 사정이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보니까 진짜 힘들겠구만. 그래가지고 저는 뭐 변호사니까 이거밖에 모르겠고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돌려보냈거든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말하는 건 쉬워요. 비판하는 건 쉬워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쉬운 거지. 하지만 장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장관. 그러면 범죄가 발생하면 수사 역량을 극대화시켜야 되잖아요. 법무부 장관 돼서 보니까 정성호 장관도 뭐 법사위원 한두 번 했겠습니까? 국회의원 20년 하신 분이에요. 20년. 이제 2년 빼면 18년 한 거예요. 꼬박 18년 하신 분이 정성호인데 그다음에 내가 변호사야. 그래도 정성호 장관도 저랑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면 검사 역할은 사법연수원 2년차 때 15 잠깐 한 거 빼놓고는 검사 역할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검사 놈들은 이런 놈들이겠지라고 딱 했는데 막상 법무부 가서 장관을 해보니까 이런 게 있었네. 이런 게 있었네. 제가 삼성에서 그다음에 다른 데에서 직접 변호사를 해보니까 이런 게 있었네. 외부 우리들끼리만 아는 그런 게 있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외부에다가 말로는 못하는데 이런 사정이 있었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제가 봤을 때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요. 사실은 저보다도 더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저도 걱정이 되거든요. 어떤 걱정이 되느냐. 우리나라가 검사가 없는 나라가 되고 우리나라가 완전히 경찰 국가가 되고 옛날에 어땠습니까?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요. 애들이 그야말로 막 빽빽 울고 그냥 그 울음 그치지 않고 그러면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야 혁진아 너 그만 좀 울어. 근데 제가 빽빽 울면서 맘모스 빵 터져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짜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할머니가 이랬을 거예요. 너 제가 조선시대였다라고 하면 너 자꾸 울면
호랭이가 잡아간다? 그러면 제가 놀래가지고 어이구 호랭이가 나를 잡아가면 내가 맘모스 빵을 먹는 게 아니라 호랭이가 나를 먹겠네? 맘모스 빵 먹은 나를 먹겠네? 그럼 내 살이 좀 달달하겠네? 뭐 이런 생각 들면서 깜짝 놀래가지고 호랭이가 날 잡아가? 아 그러면 울지 말아야지 이랬었는데 일제시대 때는요 어떻게 됐습니까? 일제시대 때는요 호랑이 대신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너 자꾸 그렇게 울면 어떻게 한다? 와서 순사가 잡아간다고 그랬어요. 그게 일제시대예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왜 우리나라 시스템을 이렇게 만든지 아세요? 이승만 대통령이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은 이승만 대통령은요 미국 박사잖아요. 프린스턴 대학 박사잖아요. 그러니까 영미법 시스템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대륙법계를 따르고 이런 식으로 그 시스템을 갖다 만들었냐면 일제시대 때 순사들한테 하도 당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트레이닝이 된 그러한 검사들이 이걸 한 번 더 보는 게 그게 맞겠다 해가지고 만든 게 지금과 같은 시스템이고 그래가지고 70년, 80년 동안 유지가 되어 온 게 우리나라 시스템이고 우리나라 시스템을요 다른 나라에서 무지무지하게 부러워하는 게 우리나라 시스템인데 그걸 허물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검사를 진짜 해보지도 못하고 옛날에 2000 몇 년이야? 99년인가? 00년에 2000년에 뭐 잠깐 중앙지검에 그때는 서울지검이었는데 본청에서 잠깐 15한 게 전부인 저도 걱정이 되는데 저보다도 더 걱정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더 잘 아니까. 그 다음에 정성호보다도 더 걱정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한동훈 같은 사람이 더 걱정할 거예요. 왜냐하면 검사 오래 했었으니까. 저는 진짜 이해가 되지가 않는 게 이성윤, 그 다음에 박균택, 양부남 이런 사람들은요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검사 생활 30년 가까이 하면서 젊었을 때부터 20대 때부터 영감님 소리 들어가면서 목에 힘 딱 주고 저 같은 변호사들도요 초임 검사 앞에서도 발발발 떨어요. 왜 발발발 떱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클라이언트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잘못한 건 없지만 그래도 내가 죄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 클라이언트한테 돈 받은 죄밖에 없는데 그런데 내가 돈을 받았으니까 우리 클라이언트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진짜 억울하면은 무죄를 받아서 아니면 불기소를 갖다가 받고 조금 덜 억울하면 기소유예 받으면 좋고 그 다음에 조금 덜 억울하면 구약식으로 끝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 젊은 검사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클라이언트의 그런 게 쫙쫙쫙 바뀌니까 거기에 또 제가 비극이 돼서 저까지도 이제 벌벌벌벌 떨고 그랬는데 그런 그 울트라 갑의 역할을 30년 가까이 한 사람들이 자기가 그렇게 그 다음에 이성윤 뭐 이런 사람들이 왜 변호사가 됐겠습니까? 국회의원이 왜 됐겠습니까? 검사해가지고 검사장 돼가지고 그 벼슬이 높아지니까 훌륭한 분이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된 거지 국회의원 된 거지. 근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시스템을 망가뜨리겠다라고 하는데 입을 갖다 꾹 닫는 거는 고사하고 오히려 더 선봉에 서서 하늘을 보나? 먼 산을 보나? 전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금 내가 법무부 장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망가지는 거를 내가 더 이상 보고는 있을 수 없겠다. 그래서 내가 막는다기보다 그래도 내가 최소한 요 정도는 남겨놔야 되겠다라고 한 게 그게 보안 수사권인데 그것도 뭐 한병도 같은 사람들이 뭐 아무리 원내대표지만 정성호 입장에서 보면 야 한병도 제 말이야 한병도하고요 저하고 대학은 다르지만 그 학번이 같거든요. 나이가 같거든요. 정성호 입장에서는요 한병도는 6년이나 밑이에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 누가 먼저 했습니까? 사회적인 커리어 누가 높습니까? 그런데 한병도 같은 사람이 빡빡 우기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한병도 원내대표가 한병도 대표 권한대행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번 주 내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한병도 불러가지고 아이 그뭐 한 대표 사실 일을 이렇게 하니까 이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아 선배님 네 알겠습니다. 뭐 그랬을지도 모르겠는데 결국은 한병도가 이번 주 내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라고 그러니까 아 형소법 개정안 처리하기 전에 저 그냥 물러나겠습니다. 형사소송법이 이렇게 망가졌을 때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내 이름 석자가 남아있기를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이 의사표시를 누가 한 거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그 다음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 하면서 뭐 이런저런 일들도 많았는데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습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 하면서 한 게 그게 뭐였냐면 항소 포기했어요.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항소 포기가 작년에 있지 않았습니까? 작년 10월 정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언젠가는 그 사건은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물론 민주당이 돌아가신 이해찬 대표 말씀대로 50년 집권을 하면은 뭐 그때는 뭐 50년 뒤면은 뭐 저도 뭐 이 세상에 없을 텐데 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뭐 어떠시겠습니까? 천당은 먼저 가면 형님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형님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금 65세인데 50년 뒤에까지 계시겠습니까? 그때는 115세인데 그때는 이제 120세까지 살 거라고요? 뭐 그건 모르겠고 어쨌든 저는요 항소 포기, 대장동 항소 포기 같은 것들은요 문제가 될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거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작년에는 법무부 장관 된 지 얼마 안 됐고 이재명 정권 수립된 지 얼마 안 됐고 그 다음에 뭐 대장동이니까 이거는 그냥 그 무조건 고 해가지고 쭉 갔는데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항소 포기만 했습니까? 상고 포기한 거 있고요. 뭐 이것저것 착착착 이렇게 쌓인 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보안 수사권까지 폐지가 돼. 이건 더 이상 임계치를 넘었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그 생각하는 게 왜 그러느냐. 제가 전투방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M60 사수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군장에다가 M60 그 짊어지고 걷는단 말이에요. 오늘도 걷는다. 많은 정처 없는 이 발길 그러면서 막 그 걷는데 10.432kg인데 뭐 10kg 보면 뭐 걸을 수 있지 뭐 이러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1시간 걷고 2시간 걷고 그러면 힘들단 말이야. 더군다나 제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처럼 제가 뭐 역도를 했습니까? 제가 뭐 근육이 있습니까? 물살에다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알사탕 복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들어. 그런데 거기에다가 요만한 막대기라도 하나 딱 얹어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못 일어나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 막대기가 500g밖에 안 돼도 못 일어나요. 10.432kg인데 10.43이나 11kg나 그게 그거지. 처음에는 그런데 쌓여서 먼지가 착착착 쌓이고 난 다음에 요만한 게 딱 올라가면 안 된다고요. 저는 지금 그러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뭐 죄지었나? 그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보안수사권 우수사례집 죄는 잠 못 들게. 뭐 죄지었습니까? 왜 잠을 못 잡니까? 뭔가 있는 거 아니겠는가?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죄짓고도 잠 잘 자는 사람 많이 있더만 뭐 어쨌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제가 오늘 저녁 약속 있어가지고 유시민까지 이야기하면 오버할 것 같아서 조금만 더 하고 오늘은 좀 일찍 끝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늦게 시작하고 보통 때보다는 조금 일찍 끝나는 그러한 일이 될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그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률가이잖아요. 그런데 법률가의 정점에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법률가 중에 법률가는 누구냐면요. 대법원장이에요. 그 밑이 누굽니까? 대법관들하고 대법관과 동격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법무부 장관이에요. 왜냐하면 대법관은 장관급이니까 엄격하게 따지면은 대법관이 법무부 장관보다도 더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 누가 높으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왜 그러느냐? 대법관은 국회 동의가 필요해요.
법무부 장관은 국회 동의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대법관은 임기가 6년이 보장돼 있어요. 법무부 장관은 임기 같은 거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칙대로 따지면은 대법관이 법무부 장관보다 더 권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검찰 쪽에서 최고위직이 물론 뭐 옛날로 치면 그게 법무부 장관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률가 중에 법률가는 그 법무부 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성호가 법무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뭐가 그 이제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까? 보안 수사권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황당한 거 있어요. 제일 황당한 거. 이것도 그냥 제가 탁 띄워놔야 되는데, 제가 민주당의 그 뭐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봤더니 너무너무너무 황당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형사소송법 195조예요. 형사소송법 195조에 어떤 구체적인 권한이나 구체적인 규정이 들어있지가 않아요. 형사소송법 195조는 선언적인 규정이에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뭐 정혁진이는 열심히 살아야 된다. 정혁진이는 살을 빼야 된다. 이거는 뭐야 그거 형식적인 규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컨대 저한테 그래 맞아 나는 건강하게 살아야 돼. 나는 뭐야 살도 좀 빼야 돼. 이런 거는 뭐 선언적인 규정인데,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탁탁탁 다가온 건 뭐냐? 정혁진이는 한 달에 맘모스빵 1개밖에 먹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하루에 밥을 3끼만 먹어야 된다. 4끼 5끼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만약에 그걸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벌금을 1,000만 원 내야 된다. 만약에 제가 한 달에 맘모스빵 딱 하나만 먹어야 되는데 2개 먹다가 걸리면은 1,000만 원 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밖에 못 먹어요. 진짜로. 그런데 정혁진이는 살을 빼야 된다. 좋은 이야기지 뭐.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 규정이 몇 조냐면 형사소송법 195조예요. 형사소송법의 195조가 뭐냐면은 수사의 기본 원칙인데, 옛날 형사소송법 195조는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검사하고 경찰은 잘 협조해가지고 수사 잘 해라. 이게 수사의 기본 원칙이었어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좋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개정됐느냐? 수사의 기본 원칙, 검사가 빠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냐? 경찰 중에서도 사법경찰관, 왜냐하면 경찰은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수사하는 경찰, 정보경찰, 교통경찰, 뭐 경비경찰 쫙 있으니까 경찰 중에서도 사법경찰관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이거 보고요. 진짜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경찰은 범죄자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절주절 써놨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기본 원칙은 뭐냐면 경찰은 범죄자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요번에 개정되는 겁니다. 물론 범죄자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피의자나 피고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피의자나 피고인이 100% 범죄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피의자나 피고인에요. 거의 90%는 범죄자 아니겠습니까? 옛날에는요. 피고인의 95% 이상은 범죄자였어요. 왜냐하면 유죄 판결이 나오니까. 무죄 판결 나오는 게 5%도 안 됐었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왜 그랬습니까? 옛날에는요. 우리나라 시스템이 검사가 한번 걸르라는 거였거든요. 검사가. 경찰에 막 이렇게 수사를 했는데, 그런데 이놈 그냥 정혁진은 인상 보니까 저 새끼는 나쁜 놈인 것 같아. 그러니까 저 새끼는 그러니까 어떤 빵가게에서 맘모스빵이 막 대량으로 없어졌어요. 근데 저는 분명히 안 먹었어요. 근데 어리버리하게 딱 지나가고 있는데 경찰이 딱 보더니 저 새끼는 맘모스 훔쳐먹을 상이야 그러면서 저를 덥석 잡아가지고 검사님한테 송치한 거예요. 맘모스빵이 파리바게뜨에서 100개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파리바게뜨 앞을 지나가는 놈이 정혁진이라고 한 놈입니다. 얼굴 보세요. 맘모스빵 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송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처벌해 기소하고 처벌받게 해주세요. 라고 경찰이 올리면, 나름대로 검사들은 꼼꼼하게 뭐 육하 원칙에 따라 가지고 뭐 너 알리바이 있냐, 뭐 너 그냥 너 맘모스빵 좋아하냐, 네 좋아합니다. 그런데 너 진짜 훔쳤냐? 안 훔쳤는데요. 그걸 어떻게 하냐? 제가 그때 뭐 다른 소보루빵 먹고 있어가지고 맘모스빵 같이 못 먹고 있었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가지고 걸러내는 게 그게 검사 역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피고인 중에 90%는 범죄자란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걸르고 걸러서 피고인 범죄 혐의가 짙다 해가지고 넘어간 게 그게 피고인이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그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수사 기본 원칙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누가 빠져 있습니까? 피해자는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안을 보고 저도 그런데 얼마나 경악을 했겠습니까?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물어볼 거예요. 도대체 2026년 말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돼가지고 경찰관은 범죄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경찰이 범죄자를 잡는 데지 범죄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한 데가 그게 경찰입니까?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이 법을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2026년 10월에 7월이나 8월에 통과가 됐대. 그러면 이 법을 만들 때 법무부 장관 누구였습니까? 정성호라고 하는 사람이었댄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옛날에는요, 진짜 저희가 고등학교에서 대학 들어가고 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천하제일 서울법대라고 해서 천하제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래서 재수까지 하면서 들어간 학교가 천하제일 서울법대 아니었겠습니까? 천하제일 서울법대 나와가지고 국회의원 5번씩이나 했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 해가지고 수사의 기본 원칙을 이딴 식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했단다라고 나중에 이야기하면 이게 얼마나 쪽팔린 일이 되겠습니까? 진짜로 저 한번 지켜볼 거예요. 이게 규정이 이 규정이 그대로 가는지 아니면은 이거는 이런 뜻이었냐 그러면서 바뀔지는 보겠는데 이 규정만 봐도 이재명 정권은 어떻습니까? 범죄자 친화적인 정권이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전두환 노태우 때는 누가 득세를 했습니까? 군인들이 득세를 했어요. 윤석열 때는 누가 득세를 했습니까? 검사들이 득세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왜 범죄자한테 친화적인 쪽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려고 하느냐? 왜 그런 의심을 받으려고 하느냐?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가다듬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보안 수사권은 제가 봤을 때 이제 없어지는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범죄 피해자가 돼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진짜로 스스로 무지무지하게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된 것도 억울한데 내 사건이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내가 피해자가 된 것도 너무 억울해요. 어떤 새끼가 나한테 1억을 사기를 쳤어요. 그럼 내 피 같은 돈, 내 돈 1억을 갖다가 날린 거 우리 마누라한테 이야기도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는데 그놈이 깜빵이라도 가면 내가 그나마 좀 낫겠는데 깜빵 가기는커녕 뭐를 타고 다닌다? 롤스로이스 타고 다니는 꼴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랜저 타다가 1억을 사기 당해가지고 그랜저 팔아가지고 내가 버스 타고 뚜벅이로 다니고 있는데 나 같은 놈한테 1000명한테 사기 쳐가지고 1000억을 벌었다고 해가지고 그러면서 롤스로이스 탔다고 기사 딸린 롤스로이스 타고 강남 한복판을 활개치고 다닌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돈 1억 날라간 것도 내가 속상해 죽겠지만 그런 모습을 보면 그거야말로 진짜 2차 피해 아니겠습니까? 옛날에는요, 검사들이 진짜 의협심 가지고 그런 놈들 그런 꼴은 못 본다 해가지고 밤에 진짜 집에도 안 가고 검찰청 화장실에서 머리 감아가면서 그렇게 수사했던 검사들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100%는 아니었지만 그런 범죄자를 갖다가 많이 검거해서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컨대 제가 1억을 사기 당하면은 끙끙 앓겠죠. 10억 사기 당하고 100억 사기 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길바닥에 다 앉아야 돼요. 근데 1000만 원 사기 당했다고 쳐봐요. 1000만 원이면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 내가 명색이 변호사고 1000만 원 없는 셈 치지. 그러면은 그나마 좀 낫지 않겠습니까? 제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사기를 당하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사기를 당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 내가 주식 샀는데 내가 하이닉스 주식 샀는데 조금 손실을 봤어요. 제가 지금
아이 그래도 뭐 이 정도는 내가 괜찮아. 이 정도로만 사기를 당해야지 그렇지 않고 몰빵을 했는데 내가 야 하이닉스가 뭐 300만 원 간댄다 해가지고 250만 원에 전 재산 몰빵을 했는데 오늘 180만 원이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에이 그래 내가 그냥 근데 뭐 그냥 뭐 술 마신 것보다 조금 더 하지만 어쨌든 내가 그냥 뭐 맛있는 밥 뭐 한 10끼 100끼 먹은 걸로 치지 뭐 안 먹으면 되잖아. 살 빠지면 좋지 뭐 이렇게 스스로 자위할 수 있을 정도로만 사기를 당해야 된다. 이런 세상이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따박따박 오고 있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그 뭐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법무부 간부 회의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이제 물러나겠다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러니까 내가 없어도 잘 해봐라 이러고 있대요. 이게 5선씩이나 했던 국회의원 출신의 5선 의원 출신의 법무부 장관이 할 이야기인가 저는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진짜 법무부 장관 정도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진짜로 뭐 할복은 좀 그렇지만 이거는 안 된다라고 진짜 아무리 같은 당이라고 하더라도 정식으로 제대로 할 말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5선 국회의원씩이나 하셨던 분의 그 도리가 아닌가. 그다음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만약에 그런 식의 모습을 보여주면 정성호의 정치적 체급은 훨씬 더 무거워질 수 있을 텐데 그냥 도망가고만 싶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이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뭐